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전 세계를 오징어 게임이 휩쓸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두더지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주도주 없이 연속성 없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들쑥날쑥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느 구멍에서 두더지가 올라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는 있죠.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와 함께라면요. 자, 오늘은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여러분들 수익의 해답이 되어줄 종목 2개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2개의 종목 각각 힌트를 하나씩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 제네시스 GV60 전기차 부품 양산. 이게 첫 번째 종목의 힌트고요. 두 번째 주식비기의 힌트도 드릴게요. 비메모리 검사용 부품으로 장기 성장. 이게 두 번째 종목의 힌트입니다. 자, 힌트 듣고 오늘의 주식 비기들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어떤 종목인지 알더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요. 자,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도 다 알려드립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요. 자,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알아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노란톡 들어오는 게 어려우시다면요.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2배나 담아왔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릴게요. 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금요일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은 백사부와 함께해야죠.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오늘 코스피 지수 오름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하락 전환에서 계속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대거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장 겁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솔직히 오늘장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좀 잘 안 되는데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분명히 시장은 힘든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선물을 크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베팅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옵션 부분은 사실 방향을 좀 달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짙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시장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진 종목들에 한해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그러한 종목들 저는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후에 그러한 전략, 그러한 대응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종목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겁먹고 지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고요. 오후장에서는 이 힌트들로 시장 대응해 보시면 훨씬 더 대응하시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식 비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힌트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힌트들 이제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식 비기 2개나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식 비기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주식 비기의 일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일장 자동차 부품 회사. 자, 자동차 부품 회사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는 전기차 부품, 이 부분에 대한 힌트도 조금 노출을 했는데요. 자, 전기차, 굉장히 많은 이슈들도 담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섹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식 빅이 대체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감 한번 잡아볼게요.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차체 부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 내장재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납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자동차의 시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트는 일단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등의 각도까지 모두 다 자동으로 좀 조절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전하고는 다르게 자동차 시트가 정말 고급화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엔 당기면 뒤로 가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대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하고 있고 사실 시트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부터 안마하는 기능까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술의 발전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이고요.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고 있는 건 사실 잘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보통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거 아닌가요? 좀 회장님 놀이할 때 팔 이렇게 얹어놓는 그거 같은데요? 당연히 뒷좌석에도 그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 앞좌석에도 운전할 때 옆에 두는 그러한 네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암레스트라고 현재 불리우고 있는데요. 운전할 때 팔도 걸고 홀더컵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볼륨도 조절하고 여러 네.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제작하고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시트와 세트로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어디에 납품하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객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갈라질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회사의 고객사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그룹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와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한번 계약을 따내게 된다면 그 차가 단종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 따는 게 상당히 힘든데 계약만 따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기아차 이 그룹 내에서도 어느 차종에 들어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MC님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처음 오프닝에서 힌트를 GV60 이야기가 나와서 이 제네시스?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의 거의 모든 차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시트와 암레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의 성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놀랄 만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차에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트 패드 같은 경우에 50%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암레스트 제품 같은 경우 87%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부품 회사가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건 엄청난 비율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회사가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차종이 있는데요. 차종을 말씀드리면은 팰리세이드, 산타페, 소렌토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네시스 라인을 한번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를 통한 매출이 이 회사의 전체의 33%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의 프리미엄 라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내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네시스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좀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 56,800대의 판매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그 정도의 판매량을 가져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굉장히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중에서도 고급차 제네시스가 상당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현대차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한 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회사도 당연히 놀랄 만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부터 G80, GB80이 판매가 좀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10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놀랄 만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수익률 증가를 위해서 제네시스가 해외에 대한 브랜드 광고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실적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제네시스의 광고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네시스가 많이 팔릴수록 굉장히 놀랄 만한 실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미 현대 기아차 10월 미국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것으로도 집계가 됐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고 하는데 굉장히 호재성도 있었잖아요. 올 초에 타이거 우즈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타고 가던 차량이 제네시스였는데 이게 또 되게 무사한 걸로 나타나면서 되게 그게 또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러한 이슈들도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 제네시스 브랜드, 고급 브랜드화를 굉장히 잘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수혜를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를 통해서 사실 시트 수가 좀 증가를 하고 특히 GB80 같은 경우에 SUV다 보니 뒤에 좌석 라인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회장님 차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급 차종 같은 경우에 암레스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판매 가격 자체도 시중 일반 차에 비해서 사실 5배나 10배 정도로 높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 비중 33%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표를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고급 차종이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면서 암레스트와 시트, 사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고급차가 훨씬 더 좋은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출 성장도 가져가고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네시스 라인의 전기차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아이오닉 5, 이 차에 현재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첫 신차였는데요. 상당히 좋은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차의 시트와 암레스트도 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의 성장에 대한 수혜도 가져가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은 혹시 아이오닉 5 목표 판매량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한테 이런 또 수치 질문을 하시다니 수치의 백사부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죠. 네, 수치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목표치는 26,500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출시한 지 단 이틀 만에 모두 다 달성을 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무려 35,000대를 넘겨서 엄청난 계약을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계약이 많다는 건 당연히 차가 많이 팔린다는 걸 그렇죠. 그 차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만한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이미 가져가고 있고 향후에도 충분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가져가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성장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종목도 같이 웃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 포인트, 성장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재무제표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2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가파른 상승. 네,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아무리 투자 포인트, 성장 포인트 넘쳐나더라도 지금 현재 고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것도 불안해지죠. 자, 지금 현재 고가 상태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실적보다 작년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활동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 대수, 그러니까 차량 판매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은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 10월부터 제네시스 라인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서 굉장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98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127억 원이나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을 올해 넘어서는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매출액 성장은 31.3%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69.3% 증가를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실적 기대감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부채 같은 경우에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자본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산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꾸준하게 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자 활동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 회사의 성장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채도 갚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으로는 당연히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 치고도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보율 1,400%가 넘는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이런 안정적인 재무를 바탕으로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에 해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매출액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작년 제네시스를 통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277%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69.3%의 증가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현재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7.06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종 업계 평균이 12배인 걸 감안한다면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1.02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을 가진 재무, 거기에 성장성까지 확인을 했는데 밸류에이션까지 낮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매우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성도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밸류에이션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죠. 자,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매수 타점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차트 확인하러 가봐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박스권에서 선점. 자, 일단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 거,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본이 될 텐데요. 박스권에서 선점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역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역시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2020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제네시스 라인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충분히 실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 박스권 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추세 라인이 지금은 좀 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있는 60주봉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0주봉을 현재 60주봉과 추세선상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재무와 성장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나쁘지만 오히려 과매도 구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좀 데드크로스가 나온 건 맞지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밀리긴 했더라도 120주봉가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이라는 지지 라인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이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는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꾸준한 회사 자체 내의 성장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작년 9월부터 사실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분명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러한 박스권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평가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박스권의 현재 하단 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긴 추세선상 그리고 241선 박스 하단 모든 부분이 현재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상승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 만약에 제가 혼자서 했다면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게 가장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서라면 이런 종목 놓치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노란톡 들어오는 게 좀 힘드시다면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주식 비기 총 3장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식 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 비기의 1장 힌트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1장 반도체 부품. 자, 반도체 부품주가 힌트로 나왔습니다. 반도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또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저희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의 이 종목은 대체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반도체와 의료기기 부품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우 좋은 재무제표와 사실 긴 관점으로 봤을 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엔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러한 시장 속에서 꼭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업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메모리용 반도체, 검사용 핀, 소켓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슈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메모리 쪽도 하고는 있지만 이 업체의 매출 구성을 봤을 땐 비메모리 쪽에 상당히 크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솔직히 반도체 시장 자체가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시장도 큰데 이 종목은 게다가 더군다나 또 그 비메모리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에 밑줄 좀 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정말 투자 포인트가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상품, 제품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메모리용 테스트 핀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거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부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하얀 소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 금색으로 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반도체를 올려놓은 다음에 전류를 흘러서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꼭 들어가야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웨이퍼를 테스트할 때 프로브 카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MC님 프로브 카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게 또 저한테 질문이 온다고요? 아니, 우리가 반도체를 그렇게 계속 정말 자주 봤잖아요. 근데 네. 모르는 게 계속 나오네요. 프로브 카드? 그게 또 어떤 걸까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것 같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진으로 보이는 게 바로 프로브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카드라고 해서 네모날 줄 알았는데 동그랗네요. 네, 녹색판 위에 사실 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모두 다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건 테스트용 핀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위에 반도체를 올려서 전류를 흐른 다음에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보통은 프로브 카드에 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공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프로브 카드에 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핀이 2만 개, 3만 개 들어가는데 핀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그렇죠.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개발을 해서 현재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품의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현재는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매우 좋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성과라고 하는데 MC님은 혹시 글로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갈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부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독점, 과점 업체들 너무 많이 만나게 돼서 오늘 이 종목도 뭐 한 가볍게 1위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핀에서 무려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로 7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이건 같습니다. 정말 독보적으로 그냥 혼자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마땅한 경쟁사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점유율을 70%나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좀 힘들다라고 힘들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기업, 이 분야에서 글로벌 탑 티어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점유율을 통해서 어느 고객사에다 제품을 납품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 1,170여 개의 회사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회사,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정도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로 따져도 대형 기업 같은 경우 사실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개가 넘는 고객사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글로벌적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반도체 업체는 모두 다 이 업체의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만든다라고 하면 모두 다 고객사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회사 압도적인 제품력과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따로 요청하는 제품도 모두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연한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가능한 제품 종류만 하더라도 2만여 개가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그리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이 되기 때문에 경쟁사가 안 생겨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업체를 넘어서 우리가 그걸 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꾸준한 기술 개발과 업체들의 협업 관계를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의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만들 때 이 회사가 적용이 되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반도체 제작 회사에서도 이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도전을 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 국내에서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지분이 2012년에는 2.8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8.65%가 외국인의 지분일 정도로 외국인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실적 또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특히 무차익 경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꾸준한 영업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R&D, 그러니까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돈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원해서 이러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성과 안정성에서 모두 다 탑을 찍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사업에서 20-20을 찍는 그룹의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그룹이라고 하면 사실 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 20% 그리고 ROE가 20% 넘는 그룹을 그러니까 업체를 20-20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도 몇 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인데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40.9% 그리고 ROE는 2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새 회사는 사실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한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3개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에서 실적 부분을 확인하겠지만 그러한 만큼 상당히 좋은 성장성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반도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반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 메모리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체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메모리 쪽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매출의 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모리 쪽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쇼티지 해결이 되었나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반도체 쇼티지라고 한다면 사실 메모리 쪽이 아닌 비메모리 쪽의 쇼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쇼티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쇼티지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에 더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좀 잊혀지고는 있지만 5G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5G 업체들이 조금 반짝 상승을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반기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G 같은 경우에는 4G와 비교를 해봤을 때 소켓 대비로 해서 1.5배에서 2배, 2배 정도 많이 더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기존보다 5G로 넘어갔을 때 2배 이상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G에 대한 성장을 통해서도 매출 성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G에 대한 이 부분, 실적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기대감은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도체만 좀 길게 얘기했지만 처음에 의료용 기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매출 비중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 의료용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료용 부품? 그러니까요. 너무 상관없는 사업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품만으로 따져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월에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와
초음파용 진단기용 핀 부품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테스트용 핀 부품이라고 했는데요. 네. 거의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없는 신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반도체 부분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매출 비중이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말씀을 드린 건 이 회사, 이 의료용 쪽에서 매년 18%가 넘는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도체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새로 시작한 사업, 사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긴 하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 하락,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둬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장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아주 차고 넘쳐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고 넘치는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해봤는데 재무제표도 보셔야 되겠죠. 이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장 가파른 상승. 자, 이렇게 차고 넘치는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 종목, 현재 지금 재무제표 상태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이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사실 흠잡을 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 매출은 3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52.4%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 7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344억 원으로 64.3%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2분기에 보여줬는데요. 굳이 제가 2분기 실적을 보여드린 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2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5G 쪽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는 지속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분기를 넘어서는 3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엔 10년 동안 매출이 꺾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또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지금도 사실 조정받을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돈 굉장히 잘 벌고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산 자체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재무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업체인데요. 현금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글로벌 점유율 그렇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투자를 통해서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표에서는 우량 기업의 대표적인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부채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부채 없다라고 했는데 부채 비율 15%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 4,700%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매출액 증가를 한번 보자면 2017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차트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꺾임 없는 10년 동안 성장이 꺾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당히 좋은 재무 그리고 재무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또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ROE가 거의 30% 매우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당연히 좋은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에서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좋다라고만 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거 좋다라고 말해야지 뭐 방법이 있나요? 정말 좋은 종목이네요. 지금 정말 영리하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재무제표상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에 그런데 자기 자본으로 굉장히 돈 잘 벌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저희가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3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실적 주가 동반 성장. 자, 이제 차트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지금 차트 상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이 회사는 사실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주가도 10년 동안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약간 박스권의 형태, 조금은 성장 폭이 좀 가파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굉장히 빠른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장 가져가는, 이러한 상승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적 성장세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가 있었을 때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기업이고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3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만큼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엔 주가 조정, 지수 조정이 있어서 가치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 조정과 함께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분명히 작년부터 이어진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 121선의 강한 지지 라인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추세선상의 하단에 위치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만 보자면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치의 분기 이익을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에는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는 실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만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시면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2개의 주식 비기 각각 3장씩 나눠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에 도움이 되어드릴 주식비기 2개나 전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비기들 한 줄로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시장 방향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상당히 이러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수를 하고 오후장 한번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성장이 확실한 종목들이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수하신다면 수익이 기대되니까 노라통방에 또 꼭 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의 주식 비기들 담아 가신다면 오후장부터는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 주식 비기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